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아내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죠.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반신마비가 왔고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다 돌봐줄게.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거든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올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어요. 순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때요? 딸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버티다 보니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알아봐 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베트남에서 온 간병인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한국말 잘하시고 경력도 좋으세요. 베트남이라니. 솔직히 불안했어요. 외국인 간병인이라니 우리 문화도 다를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네, 일단 만나는 보겠습니다.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작고 마른 체구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웬이에요. 간병인으로 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한국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약간 억양이 있긴 했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저는 웬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십니다. 같이 가보시죠. 우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자 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 웬이에요. 웬이 순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눈으로 웬을 바라봤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하네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웬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그날부터 웬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그녀의 방으로 내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아침마다 웬은 일찍 일어나 순자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봤습니다. 웬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할머니,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웬이 순자에게 말하며 몸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웬이 순자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입 더 드세요. 힘내셔야죠. 순자는 말은 못하지만 웬을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교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노래 같았어요. 부드러운 멜로디였죠. 슬그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웬이 순자의 손을 마사지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에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시끄러웠나요? 웬이 저를 보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웬을 집에 들인 게 잘한 일일 수도 있겠다고요. 물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웬이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웬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 놓았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있었습니다. 맛을 보니 의외로 괜찮았어요. 맛있네요. 한국 음식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저 한국에서 5년 살았어요. 다른 집에서도 간병인 일 했어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웬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웬은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웬이 순자를 안아 일으키고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기침이 멈추자 순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가래 때문에 그래요. 자주 이런 일 있어요. 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경험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웬이 순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봐요. 웬이 순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은 못해도 고맙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 순자를 돌봐준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남에게 의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웬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뭐예요? 글쎄요. 예전엔 미역국을 좋아했는데. 그럼 오늘 점심에 미역국 끓일게요. 할머니께 드릴 수 있게 푹 끓일게요. 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순자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웬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순자에게 먹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맛없어요? 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웬의 손을 잡았어요. 맛있어서 우는 거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나 봐요. 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웬은 우리 집의 일부가 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어때요? 웬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응, 잘하더라. 순자도 좋아하는 것 같고.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는데. 딸아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순자를 보고 왔어요. 나오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표정이 좋아 보여요. 웬 씨한테 잘하세요. 착한 분 같아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웬과 저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웬 씨, 가족은 베트남에 계세요. 네, 어머니랑 동생 있어요. 저 돈 벌어서 보내요. 힘들겠네요. 고향 그립지 않아요? 그립죠. 하지만 여기서 일해야 해요. 가족 위해서요. 웬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저 이 일 좋아해요. 사람 돌보는 거 좋아해요. 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웬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언니구나. 이렇게 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웬과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웬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2부 따뜻한 마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웬은 정말 성실하게 순자를 돌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웬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웬 씨도 일찍 일어났네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웬 씨, 오늘은 쉬세요. 제가 순자 돌볼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일이에요. 괜찮아요. 웬은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쉬어야 해요. 젊은 사람도 쉬어야 하는데. 할아버지, 웬이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러세요. 돈도 좀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돈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당신 월급 외에 용돈이에요. 저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웬에게 건넸습니다. 웬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았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오후, 웬은 외출했습니다. 저는 순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여보, 웬이 잘하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대답하는 거죠. 다행이다. 우리 좋은 사람 만났어.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녁 무렵 웬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이요.
웬이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양말 2켤레였어요. 겨울에 발 따뜻해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드릴 거예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자기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쓴 거였어요. 웬 씨,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 거 사야지. 괜찮아요. 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병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했죠. 할아버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웬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서 할머니 돌볼게요. 아니에요, 웬 씨. 당신도 쉬어야 해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도 쉬어야 해요. 우리 같이 돌봐요. 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순자를 돌보기로 했어요. 입원 첫날 밤이었습니다. 웬과 저는 교대로 순자 곁을 지켰어요. 제가 잠시 잠든 사이에 순자가 깨어났나 봐요. 아침에 눈을 뜨니 웬이 순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잔 것 같았어요. 웬 씨, 잠을 자야죠.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웬 씨. 정말 고마워요. 제 말에 웬이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참 아름다웠어요. 사흘 후 순자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다.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웬이 순자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베트남 요리예요. 몸에 좋아요. 드셔보세요. 쌀국수 같은 음식이었어요. 순자가 한 숟가락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하시네요. 웬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웬 씨, 이거 맛있네요. 이름이 뭐예요? 포예요. 베트남 사람들 많이 먹어요. 좋네요. 가끔 해주세요. 그날부터 웬은 가끔 베트남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순자도 저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웬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어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슬퍼 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온 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웬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울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웬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베트남에서요.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데. 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500만 원이요.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은 200만 원밖에 없어요. 웬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웬 씨,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웬에게 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요. 걱정 마세요. 웬은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수술 잘 끝났대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부터 웬과 저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는 사이가 된 거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웬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와, 눈이다. 베트남에는 눈 없어요. 그래요? 처음 봐요? 아니요. 한국 와서 봤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신기해요. 웬이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웬 씨, 밖에 나가서 눈 좀 보고 와요. 아니에요. 할머니 돌봐야 해요. 제가 있잖아요. 잠깐 다녀와요. 제 권유에 웬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웬이 눈을 맞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웬도 그저 젊은 여자일 뿐이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녁에 웬이 들어왔습니다. 볼이 빨개진 채로요. 추웠죠. 괜찮아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제게도 기쁨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웬이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요. 순자도 저도 웬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제3부 슬픔의 시작. 봄이 왔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웬이 순자를 씻기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순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웬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웬도 함께 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웬이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강하세요. 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웬도 함께 있어 주었죠. 할아버지, 커피 드세요. 웬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아들도 미국에서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 엄마 어떠세요? 의식이 없어. 깨어날지 모르겠다는구나.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웬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순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웬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도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엄마, 아들 왔어요. 엄마. 아들이 순자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순자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때 순자의 눈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순자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여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지만 저는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웬도 3일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많이 그리울 거예요. 웬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자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며칠 더 있을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웬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순자와 함께 쓰던 침대에 혼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났어요.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녘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웬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웬 씨, 죄송해요, 할아버지. 소리 냈어요? 괜찮아요. 왜 우세요? 할머니 생각나서요. 제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웬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웬 옆에 앉았어요. 웬 씨도 힘들죠. 할아버지가 더 힘드실 거예요. 우리 둘 다 힘드네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웬 씨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웬을 바라봤어요. 웬 씨,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집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꼭 가야 해요? 제 물음에 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환자분 없잖아요. 제가 있을 이유가 아니에요. 저 혼자 사는 것 힘들어요. 계속 있어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웬 씨가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웬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급여는 계속 드릴게요. 아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있어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웬이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어요. 아빠, 이건. 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말렸습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웬이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달만 더 있을게요. 그동안 다른 분 구하세요. 웬 씨,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좋지 않아요. 웬의 말에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 안에 제가 웬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녀가 없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사부 머물러 줘요. 순자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웬은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한 달 후에는 떠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불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웬이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요.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순자가 없으니 더욱 조용했어요. 웬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좋아요. 어색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웬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웬 씨, 뭐 해요? 짐 정리해요. 2주 후면 나가야 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웬 씨, 정말 안 되나요? 계속 있으면 안 되나요? 할아버지, 이건 좋지 않아요. 뭐가 좋지 않아요? 저 혼자 살기 힘들어요. 다른 분 구하세요. 저 말고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요. 다른 사람 싫어요. 제 말에 웬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계속 있어요. 제가 뭘 더 해드릴까요? 돈을 더 드릴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웬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사는 거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집안일 도와줄 사람 고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웬 씨, 제 말 들어봐요. 저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요. 순자 없이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웬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밤마다 잠도 못 자요. 밥맛도 없고요.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 말에 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생각해봐요. 한 달만 더 있어봐요. 그래도 가고 싶으면 그때 가요. 웬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 달만 더 있을게요. 고마워요, 웬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더 있어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웬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웬 씨,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당신도 쉬어야죠. 저는 웬을 소파에 앉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웬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웬에게 제안했어요. 웬 씨, 오늘 시장 갈까요? 같이요. 시장이요? 네, 장 보러 가요. 함께 가면 좋잖아요. 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웬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명태포예요. 맛있어요. 우와, 신기해요. 웬이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웬 씨, 좋아하는 거 사요. 뭐든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요. 저는 웬이 보는 물건들을 다 샀습니다. 과일도 사고, 채소도 사고, 간식도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 샀어요. 괜찮아요. 우리 맛있게 먹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웬의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웬이 시장에서 산 재료로 요리를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베트남 요리 해줄게요. 좋아요. 기대되네요. 웬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자, 다 됐어요. 드셔보세요. 웬이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았어요. 우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할아버지, 입맛에 맞아서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였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웬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웬 씨가 있어서 제가 살아요. 제 말에 웬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제가 계속 있을게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웬 씨.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웬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웬이 계속 있어 준다니 정말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요. 70세 할아버지와 28세 젊은 여자가 함께 산다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웬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웬 씨 계속 있기로 했대요? 응, 그렇게 됐어. 아빠,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하지만, 딸아, 걱정 마. 아빠는 괜찮아. 딸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주말에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웬 씨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세요? 뭐가 이상해?
난 집안일 도와줄 사람 고용한 거야. 하지만 웬 씨가 젊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고용해야 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됐죠.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웬과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둘뿐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웬 씨가 있으니까요. 웬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순자 없는 삶 하지만 웬과 함께하는 삶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웬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제오부, 작은 행복들. 웬이 계속 집에 머물기로 한 후 우리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웬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도 조금 일찍 일어나 함께 준비를 도왔죠.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빠르잖아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웬이 국을 끓이면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순자가 가르쳐 줬어요. 옛날에요. 순자 이야기를 하니 잠시 슬퍼졌지만 웬이 제 손을 톡 쳐주었어요. 할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웬이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죠. 할아버지, 꽃이 예뻐요. 그렇죠. 순자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장미꽃이요? 네, 빨간 장미요. 웬이 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장미 많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그래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웬의 눈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함께 화분을 가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저녁에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갖고 왔어요. 영수 씨, 혼자 계시니까 반찬 좀 갖고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때 웬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웬이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웬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집안일 도와주는 분이에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수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젊은 분이 도와주시는구나. 아주머니가 떠난 후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소문 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웬 씨,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떳떳해요. 제 말에 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웬과 함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젊은 여자랑 같이 사네. 외국인 같은데, 저게 뭐 하는 사이래?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도 들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할아버지 명예에 안 좋아요.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웬 씨가 더 중요해요. 제 말에 웬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웬 씨,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떳떳해요. 웬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동네에서 소문 났대요. 무슨 소문? 아빠랑 웬 씨 이상한 사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알아요, 아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딸아, 난 신경 안 써. 웬 씨도 신경 안 써. 아빠, 조심하세요. 소문은 무섭잖아요. 딸의 걱정을 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웬이 울고 있었어요. 웬 씨, 왜 울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피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웬 씨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웬 씨, 저 봐요. 저는 웬의 손을 잡았습니다. 웬 씨가 여기 있어줘서 제가 살아요. 웬 씨 덕분에 제가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웬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갔어요.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웬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웬 씨.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웬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손주들도 있고요. 저도 아이 좋아해요. 베트남에 조카들 있어요. 그래요? 보고 싶겠네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웬의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웬 씨, 베트남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하지만 여기서 일해야 해요. 언제 쉬었어요? 2년 됐어요. 그럼 다음 달에 가요. 제가 비행기표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가족 보고 싶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혼자.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제 말에 웬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가요, 웬 씨.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한 달 후, 웬은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할아버지, 일주일 후에 올게요. 천천히 다녀와요. 가족들 잘 보고요. 네, 감사해요. 웬이 비행기에 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웬이 없으니 모든 게 허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 지냈어요. 밥도 대충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웬 씨, 빨리 와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웬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할아버지, 웬이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잘 다녀왔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가족들 다 만났어요.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웬 씨. 그 말에 웬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웬이 선물을 줬어요.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샀어요. 베트남 전통 모자였습니다. 고마워요, 웬 씨.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드리래요. 건강하시래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요. 그날 저녁 웬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할아버지, 베트남 음식이에요. 어머니, 레시피예요. 맛있겠네요. 함께 식사를 하며 웬이 베트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재미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 가족 같아요. 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웬 씨. 당신이 제 가족 같아요.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웬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6부 변화하는 마음.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어요. 웬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할아버지 더우시죠? 에어컨 켤까요? 괜찮아요. 선풍기면 충분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웬이 제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웬 씨, 괜찮아요. 당신도 더울 텐데.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편하셔야죠. 웬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요즘 들어 웬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고마움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웬 씨, 제가 부채질할게요. 당신도 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웬이 미소 지으며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느낌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웬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웬의 뒷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머리를 묶은 모습, 앞치마를 두른 모습, 음식을 만드는 모습 모두가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보세요? 웬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웬이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웬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웬이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할아버지, 입맛 없으세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무슨 맛인지도 몰랐어요. 온통 웬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웬 생각만 났어요. 내가 웬을 좋아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70살이고 웬은 28살이야. 손녀뻘이잖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웬을 보는 제 태도가 어색해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요. 그럼 오늘은 에어컨 켤게요. 웬이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워졌어요. 오후에 웬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문득 웬의 방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웬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자고 있는 웬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예쁘게 보였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웬도 함께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웬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색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웬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웬 씨는 잘못 없어요. 제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웬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웬 씨. 네,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웬을 좋아하는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았습니다. 웬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마음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안 돼. 나는 너무 늙었고 웬은 너무 젊어. 하지만 마음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웬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웬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드라마 재미있네요. 그래요? 사실 드라마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웬만 봤거든요. 할아버지,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니에요. 웬이 웃으며 드라마를 계속 봤습니다. 그때 드라마에서 남녀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와, 로맨틱하다. 웬이 감탄했습니다. 웬 씨도 연애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일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잖아요? 그야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면요. 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겠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음을 숨기기로요. 웬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요. 하지만 마음을 숨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제칠부 고백할 수 없는 마음.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웬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웬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네, 갑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웬이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웬 씨, 오늘 어디 가요? 네, 친구 만나요. 오랜만에요. 그래요? 좋겠네요. 웬이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웬 씨, 남자친구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 제가 연애할 시간 어디 있어요? 일하기도 바빠요. 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은 연애해야죠. 나중에요. 지금은 돈 벌어야 해요. 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웬이 외출하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온종일 웬 생각만 났습니다. 웬이 연애하면 어떻게 하지? 집을 나가겠지.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무렵 웬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잘 놀았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질투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저녁을 먹으면서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남자 소개시켜 준대요. 그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자요? 네, 좋은 사람이래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서 일한대요. 그래요? 만날 거예요. 글쎄요. 한번 만나볼까 해요. 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웬 씨,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30살이래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대요.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웬이 연애하면 떠나겠지. 결혼하면 더더욱.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다음 날 아침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말에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어디서요? 카페에서요. 점심 먹고 올게요. 네, 알겠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웬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요. 웬이 나간 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온종일 불안했어요. 웬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하면 어떡하지?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저녁 무렵 웬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왜요? 안 좋았어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 사람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럼 다시 안 만날 거예요? 네, 안 만날 거예요. 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저녁 먹어요.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이요. 감사해요. 저는 웬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웬 씨 남자친구 생겼대요? 아니야. 소개팅 한번 나갔다가 안 맞아서 안 만난대. 그래요? 다행이다. 왜 다행이야?
웬 씨가 남자친구 생기면 집 나가잖아요. 아빠 혼자 있으면 어떡해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지. 아빠, 웬 씨한테 잘하세요. 좋은 분이잖아요.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웬이 떠나는 걸 걱정하네. 저녁에 웬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웬 씨, 당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왜요? 제가 나가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계속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곁에요. 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저 여기 좋아요. 할아버지도 좋고요. 고마워요, 웬 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요. 아니, 안 돼. 웬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웬과 함께 거실에 있었어요. 웬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하지만 다음 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졌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8부 용길이 11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웬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웬 씨, 무슨 일 있어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네,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베트남 가야 하나요?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떠나요? 이번 주 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있다 올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상태 봐야 해요. 웬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혼자 두고 가서.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사흘 후, 웬은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할아버지, 빨리 올게요. 천천히 와요. 어머니, 잘 돌보고요. 네, 감사해요. 웬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웬 씨,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웬 씨,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잘 돌보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밥 잘 드세요? 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웬은 여전히 베트남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직 못 가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어요. 딸아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빠, 많이 야위셨어요. 밥 드세요. 응, 먹고 있어. 웬 씨는 언제 와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아프시대. 다른 분 구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웬만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웬에게 전화했어요. 웬 씨,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혼자 계시니까 쓸쓸하시죠? 괜찮아요. 웬 씨는 어때요? 저도 쓸쓸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웬 씨. 할아버지. 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와요. 어머니 먼저 돌보고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웬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 와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웬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웬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빨리 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웬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웬이 나오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웬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웬을 꼭 안았어요. 웬 씨.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야위셨어요. 밥 안 드셨죠? 웬 씨가 없으니까 밥맛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웬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웬이 짐을 풀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저도 기뻐요, 웬 씨. 그날 저녁 웬이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네, 정말 외로웠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웬 씨 잘못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베트남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할아버지 생각이요. 매일 생각했어요. 웬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매일 웬 씨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웬 씨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웬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웬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저는 웬 씨를 좋아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웬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이런 말 해서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웬이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뭐라고요? 저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웬의 말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동안 깨달았어요. 제가 할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웬 씨, 저는 너무 늙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신경 안 써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웬 씨, 할아버지, 저랑 함께 해요. 평생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재구부 사랑의 시작. 새해가 밝았습니다. 웬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할아버지, 가족들한테 말할 거예요? 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해야죠. 숨길 수는 없잖아요. 걱정돼요.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해야 해요. 저는 먼저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딸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웬 씨랑 사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웬 씨를 좋아해. 서로 좋아해. 아빠, 정신 차리세요. 웬 씨는 엄마 나이의 반밖에 안 돼요. 알아.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아빠. 딸이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손녀뻘 되는 여자랑. 딸아, 아빠 마음 좀 이해해줘. 못해요. 절대 안 돼요. 딸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래, 제정신이야. 말도 안 돼요. 웬 씨는 외국인이고 젊고. 그게 뭐가 문제야? 모든 게 문제예요. 아들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더라고. 그럼 어떡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딸아, 아빠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웬 씨,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딸이 웬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웬은 안 나가. 제가 막아섰습니다. 아빠. 딸아, 웬 없으면 아빠는 못 살아. 이해해줘. 이해 못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딸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웬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가족들이. 웬 씨가 더 중요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웬을 꼭 안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저 할아버지, 외국인 젊은 여자랑 산대. 창피하지도 않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웬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만 행복하면 돼.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요. 할아버지, 꽃 예쁘다. 웬 씨가 더 예뻐. 웬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결혼해요. 뭐라고? 결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랑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웬 씨,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행복이 중요해요. 웬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렸어요. 예상대로 반대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딸아, 아빠 결심은 확고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해봤어. 그래도 웬이랑 결혼할 거야. 딸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아들도 반대했어요.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할 거야. 웬 씨가 재산 목적인 거 아니에요.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 웬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부부예요. 그래, 우리 부부야. 웬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요, 할아버지. 나도 행복해, 웬.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둘이서요. 할아버지, 건배해요. 건배. 우리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웬,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웬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좋아요. 남편. 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웬이 말했습니다. 남편,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웬.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제 식구 함께하는 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웬과 저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웬 씨도 안녕하세요. 딸이 웬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제가 반대한 거 미안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딸아. 웬 씨, 아빠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딸과 웬,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웬 씨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제가 반대한 거 죄송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고마워, 아들아.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웬과 저는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요. 남편, 바다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남편, 행복해요? 당연하지. 웬이랑 있으니까요. 웬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 많이요. 우리는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남편,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평생 기억할 거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웬이 말했습니다. 남편, 베트남 가족들 만나러 가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다음 달에 가요. 어머니께 남편 소개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다음 달 우리는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웬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제 남편이에요. 웬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딸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웬의 가족들은 우리를 환영해 줬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 가족들이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 지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웬은 여전히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아내로서였어요. 남편,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웬이 만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베트남 음식 해줄게요. 웬이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행복하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웬이 말했습니다. 남편, 감사해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요. 행복하게 해줘서요. 내가 더 감사하지. 웬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웬과 저는 첫 결혼 기념일을 맞았어요. 남편, 1년이 지났네요. 그래, 빨리도 지나갔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요.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저녁에 근사한 식당에 갔습니다. 웬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남편, 감사해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웬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힘든 일도 많았죠. 아이들 반대도 있었고 주변 시선도 그랬지.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 웬이 있으니까요. 웬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남편 있어서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와 웬이 말했습니다. 남편, 앞으로도 저 곁에 있어 주세요. 당연하지. 어디 안 가.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남편, 눈이야. 웬이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나가볼까? 네. 우리는 밖으로 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남편, 예뻐요. 웬이 더 예뻐. 웬이 웃으며 눈을 손에 받았어요. 남편,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웬이랑 여행도 더 가고 싶고. 저도요. 여러 곳 가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많이 다니자. 네.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함께할 미래를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웬과 저는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어요. 남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웬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도 행복하게 지내요.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들이 찾아왔어요. 딸아이가 데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웬 할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주가 웬에게 인사했습니다. 웬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돌아간 후 웬이 말했습니다. 남편 할머니라고 불러줬어요. 그래, 들었어. 정말 기뻐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인정받아야지. 웬은 우리 가족이야. 웬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웬과 제가 만난 지 2년이 지났어요. 남편,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네요. 그래, 참 빨리도 지나갔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웬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는 함께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남편, 이 꽃들처럼 우리 사랑도 계속 피어나요. 그래, 영원히. 웬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저녁에 웬이 말했습니다. 남편,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남편 만났잖아요.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그래. 웬 만난 게 제일 감사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다고 했어요. 문화가 다르다고 했죠. 이상한 관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웬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잠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웬. 나에게 와줘서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함께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 에필로그. 5년 후. 저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웬은 33세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손주들은 웬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릅니다. 웬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응, 할머니가 베트남 음식 해줄게. 와, 좋아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합니다. 웬은 여전히 아름답고 저는 더 늙었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웬이 말합니다. 남편,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웬.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의 나이는 없으니까요. 웬과 저는 오늘도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남편, 꽃이 예뻐요. 웬이 더 예뻐. 호호,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어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할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0세 할아버지와 28세 베트남 간병인의 사랑 이야기요.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국적이 어디 있나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웬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웬,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남편.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